아직 대통령으로 있는 문재인이 또다시 청와대 이전과 용산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문 씨는 21일 NSC에서 윤석열 당선자 측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원 요구를 거절한 데 이어서 22일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거절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년간 대한민국 안보를 철저하게 파괴해온 문재인이 안보를 이유로 청와대 이전 반대를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맹목적인 반대, 그냥 심통 부리면서 발목을 잡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의 청와대 이전이 안보와 경제를 챙기지 않는 것이라고 몰아가면서 보수 내의 균열, 보수와 중도 간의 균열을 일으키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일이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한 반대는 58.1%, 찬성은 33.1%로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5.1%가 반대를 했고 국민의힘 지지자 63.6%는 찬성, 25.4%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즉 청와대 이전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된다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분열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이런 이간책, 정략적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자와 상당수 보수층 사이에서 청와대 이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이유로 잠깐만 언급했던 것인데요. 바로 청와대 보안 문제입니다. 사실 안보 차원에서 청와대가 낫느냐 용산이 낫느냐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가 아니고요. 북한 간첩으로부터의 침투에서 자유로운가? 이 보안 문제에서 청와대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공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유무선 통신을 포함해서 청와대 시설의 각종 도면, 구조가 이미 이북에 넘어가 있고 도감청 장치가 곳곳에 있어서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는 그런 염려 아닌 염려도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연계된 자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우선 제가 짧은 영상 두 개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김진홍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과거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셨죠. 또 청와대 사정을 많이 들으신 분인데 의미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내가 청와대 예배 보러 갔다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 우리나라의 안보가 심각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NSC라 그래요. NSC. 청와대 지하실에서 비밀로 회담을 하는 거야. 그거 이제 정보부장,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안보에 관계되는 핵심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비밀리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내용이 3일 뒤에 북한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이거야. 다 믿을 사람인데.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봤다, 이거야. 모여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저 남포항에 한번 치자. 남포항에 미사일로 때리자. 우리가 맨날 다 하고 살 거냐? 회의를 해서 서로 눈 짠 거야. 눈을 끔찍끔찍 하면서. 그래, 짰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중국 대사가 좀 만나자.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대사가 그 만났더니 대통령 각하, 남포항을 칠라는 거는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일주일 뒤에 중국 대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구석구석에 그런 정보가 쇠는 거예요. 나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MB 정권 당시에 청와대 지하실 NSC 회의 정보가 북한에 누설됐다는 내용은 일반인에게는 충격적입니다. 이런데도 나라가 지켜지고 문재인 권력이 연장되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영상은 북한 정찰총국 대좌, 즉 대령급 간첩 공작원 출신인 김국성 씨 발언입니다. 김국성 씨 주장은 저도 여러 번 글로는 인용을 했습니다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BBC 방송에서 청와대 간첩 활동에 대해서 처음으로 세계에다가 공포를 했죠. 당신네들이 다 생각하는 것처럼 닉타이맨 사람만이 청와대 근무하는 거 아니다. 공조기를 보는 기술자다. 내가 이름까지 밝혔죠.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학부를 졸업하고요. 1976년도에 국대 침입한 간첩입니다. 청와대 근무한 거는 466. 여기서 무서운 거는 청와대는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부 아닙니까? 그것을 북한의 앞마당처럼 만들어 난 거예요. 이 벽 두께 강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재료는 뭘로 돼 있는지,
지하 갱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속속들이 북한이 지령만 주면 순식간에 최고 통치자를 비롯한 청와대 모든 사람들을 살생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 있어. 아주 위험한 거죠. 역시 영상에서 보신 김북성 씨가 언급한 인물은 박명수라는 자입니다. 김북성 씨는 예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명수 외에도 김남이라는 또 다른 간첩의 실명을 거명하기도 했죠. 김북성 씨 증언은 공안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70년대 청와대에도 간첩이 침투해 있었고 북한의 앞마당과 같은 곳이 바로 청와대라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이런 상황은 문재인 5년을 거치면서 더 심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국방부는 안전하냐, 용사는 안전하냐, 국방부에는 그런 불순분자가 없겠느냐라는 또 다른 의문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군에 계셨던 분들보다 제가 더 잘 아는 영역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군부대 강연을 400여 회 가까이 했었고요. 적어도 100명가량의 장군을 포함해서 수많은 장교들과 식사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마 건국 이래 군부대 강연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강연료를 많이 줘서가 아니라 그 전방에 가면은 강연료 13만 원 받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차비도 안 나올 때도 많습니다. 나라 살려야 된다는 애국심 가지고 간 거죠. 어쨌든 보수 정권 시절이고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장교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군 장성, 장교들, 특히 단기 장교 중에는요. 좌파, 좌익 성향은 말할 나위가 없고 아예 종북적인 생각을 내비치는 장교들도 있었습니다. 긴장을 풀고 식사하다 보니 또 저보다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성향을 얼핏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북한과 주사파 실체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나니까요. 대령 계급장을 단 사람이 왜 우리 진보 세력을 비판하느냐면서 따져가지고 경론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진보 세력. 제가 종북 세력 얘기했는데 우리 진보 세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북한 체제의 평화적 붕괴를 강연하니까 극우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이른바 한반도 평화를 위하는 진보다라고 자처하는 그런 장군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권이 등장했기 때문에 소위 남북 화해협력을 이념적으로 주입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또 특정 지역 출신들이 군대 안에 카르텔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집권한 문재인 5년을 거친 지금 아마 이런 흐름은 군대 안에서 더 심해졌을 겁니다. 군대도 안전한 곳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군대 안에 자기 세력을 심기 위해 더 집요한 노력을 벌여왔을 것입니다. 요컨대 2022년 3월 윤석열 당선자 앞에 청와대건 국방부건 안전한 곳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정리하자면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런데도 나라가 지켜져 온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고 또 기도하는 이들이 아직은 재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또 이런 북한과 주사파, 실은 선교하는 한민족교회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위의 나라 자체를 망하게 하려는 사단의 괴계 자체를 우리는 무력화해야 하고요. 또 이 무력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악의 본질인 평양 정권이 무너져야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방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책무, 즉 평화적으로 북한 정권을 해체시켜서 북한 땅에 자유를 전해야 될 사명, 2,500만 북한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순교, 죽을 것을 각오해야 하고요. 그 죽음에 대한 각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세워져서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역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또 그 역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마귀의 숨은 괴계들, 이 어둠에 숨겨진 전략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감춰진 것들이 알려지게 하시며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한반도 위에 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저 송장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마귀의 괴계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전략들이 예수 이름으로 통로되고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북한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해체될 것을 믿습니다. 그와 연결되어 있는 주사파 권력들, 남은 잔당들이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산산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새 정부에 기름 부어주시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평양 정권과 그와 연결되어 있는 남한의 주사파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망하게 하시고 자기들끼리 동물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며 스스로 분열되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반도 위행하여 주시어 노예가 되어버린 2,500만 동족들 해방하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짓누르고 폭압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있는 평양 정권의 예수 이름으로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런 악의 세력들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남한의 주사파들, 하나님 기비성 망령 들린 자들, 기비성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이 민족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잠들고 졸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깨어 하나님께 선한 뜻,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며 마귀들이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대적하며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